오늘은 백석의 맛, 시에 담긴 음식, 음식에 담긴 마음, 소태섭지음 중에서 국수를 먹는 이는 아름답다. 제가 냉면집을 하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저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국수를 먹는 일은 아름답다. 시각 중심적인 당대의 경향에서 벗어나 있는 작가가 바로 백석이었다. 그는 미각, 후각 등 전통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취급되던 감각을 문학 속에서 재현해내는 데 집중했다. 미각은 주관적이고 육체적이나 쾌락, 건강에만 관련된다는 점에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서양의 시각이었지만 백석은 그의 시를 통해 그러한 시각을 뒤집으려고 시도했다. 국수를 먹는 일은 아름답다. 시각 중심적인 당대의 경향에서 벗어나 있는 작가가 바로 백석이었다. 그는 미각, 후각 등 전통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취급되던 감각을 문학 속에서 재현해내는 데 집중했다. 미각은 주관적이고 육체나 쾌락, 건강에만 관련된다는 점에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서양의 미각 시각이었지만 백석은 그의 시를 통해 그러한 시각을 뒤집으려고 시도했다. 그의 시에서 음식은 주관성과 육체성을 극복하고 보편적인 미적 판단의 대상으로 격상된다. 백석 시에서 미각의 주관성이 극복되는 것은 미각을 동반하는 음식이 신성한 것들이나 공동체와 관련될 때 가능하다. 오늘날에는 도시화가 진행되고 음식을 사 먹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혼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시적 삶이 일상화되기 이전의 식사는 대개 여러 사람과 함께 먹는 것을 의미했다. 먹는다는 것은 혼자서 굶주림을 해결하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환대, 공동체의 의식, 종교적 제의로서 존재했다. 이때 먹는다는 것, 즉 미각 경험이라는 것은 개인의 주관성을 넘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확보하게 된다. 백석 시에서도 여운한 꼴족, 고야 등에 등장하는 음식들은 명절이나 공동체의 의식과 관련되어 있다. 또 오금덩이라는 곳, 목구 같은 시들에서 음식이나 먹고 마시는 행위는 종교적 제의의 일부로서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국수라는 작품에서도 국수를 먹는 일은 마을이란 공동체의 의식이기도 하다. 국수를 기다리는 것은 화자 개인만의 바람이 아니다. 김치, 가재미 에서 동치미 국물을 떠오고 분틀을 돌려 면을 만드는 일로 마을 전체는 구수한 즐거움에 둘러싸인다. 이때 마을 전체가 느끼는 구수하다는 미각 경험은 주관적인 차원을 넘어선다. 미각 경험을 통해 얻는 즐거움 또한 한 개인의 육체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것으로 확장된다. 이 작품에서 제시되는 모든 감각적 경험들, 이를테면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느낌, 또 담배 냄새, 탄수 냄새, 육수국 냄새와 같은 것들은 온 마을 사람들의 공유물이다. 만약 집단적 육체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면 이 작품에서 국수를 통한 미각 경험은 그런 집단적 육체가 담당하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 미각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체는 마을이란 공간적 개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수는 아늑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존재해왔다. 화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그들의 먼 조상들 또한 국수의 구수한 맛을 즐겼다. 이렇듯 국수를 향유하는 주체는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확정된다. 공간적으로 확장된 미적 경험은 적어도 이 마을에 있어서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경험이 된다. 여기서 국수를 통한 미각 경험이 이 마을에서만 보편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마을 밖의 사람이 그 같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리라고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각 경험은 시각 경험과는 달리 보편적이고 추상화된 범주를 구성하기 어렵다. 빨강이라는 색깔은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는 달라도 전 세계인의 누구나 동일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미각으로 인식하는 맛의 경우에는 다르다. 이 시에 등장하는 구수한 맛만 해도 얼른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슴슴한 맛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면 분별해내지 못할 것이다. 이 밖에도 백석시에는 보편적으로 범주화하기 어려운 맛들이 다수 제시된다. 그의 시에서 미각 형용사는 모두 23회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중에는 단맛, 신맛, 쓴맛, 짠맛처럼 비교적 보편적인 것들도 있지만 배척한, 비릿한, 꾸릿한과 같은 객관적으로 경험하기 힘든 맛들도 있다. 맛에 대한 정의나 선호는 개인과 문화의 영역에 걸쳐 것이기 때문에 네 가지 기본적인 맛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달콤함이나 시큼털털한 맛만 해도 어렴풋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어떤 맛인지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맛을 느끼는 미각 경험이 미학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까닭도 이와 같은 주관성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과연 맛이 주관에만 의존하는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양 철학자들은 미각 경험을 철저히 육체에만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미각 경험을 육체에 종속시킨다면 맛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반면 근대 과학에서는 맛을 혀의 미래에 있는 미세포의 작용으로 환원시킴으로써 맛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시도한다. 맛을 물질과 미세포의 결합으로 이해하게 되면 종족과 인종을 초월한 보편적인 맛의 범주를 확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모든 맛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수한 맛과 같은 경우에는 근대 과학을 통해서도 보편적인 범주로 확정하기 어렵다. 단맛, 신맛, 쓴맛, 짠맛과 같은 네 가지 기본적인 맛은 밝혀낼 수 있지만 아직도 과학은 시금털털한 맛과 같은 정의해내지 못한다. 근데 이전의 서양 철학에서든 아니면 근대 과학에서든 맛을 육체에 관련된 것으로만 한정할 경우 맛이 주관적이라는 판단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 반면 인도 미학에서 라사와 우리 고유의 전통에서 맛은 주관성을 초월해 어떤 보편적인 성질을 지닐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그러한 정의가 가능한 것은 미각 경험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도 관계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때 미각 경험은 개인적 육체라는 한계에 갇히지 않고 개인과 우주 자연이 맺는 관계 속에서 정의된다. 맛을 느끼는 일은 보편적인 우주 자연의 원리를 느끼는 일과 같은 것이 된다. 백석의 시에서도 미각 경험은 보편적인 정신이나 아름다움과 결부된다. 국수에서 부드럽고 수수한 슴슴한 국수의 맛은 맨 마지막 행에 이르러 고담하고 소박한 맛으로 재정의 된다.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육체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을 표현하는 언어인데 비해 고담하고 소박한 정신적이고 보편적인 판단을 표현하는 언어다. 그러므로 국수가 소담하고 소박한 것으로 판단될 때 국수는 즐거움이라는 쾌락의 차원을 넘어 보편적 아름다움의 영역에 도달한다. 그리고 미각 경험이 미적 경험으로 상승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음식에 대한 미학적 판단 또한 가능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 국수는 생존이나 쾌락을 위한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백석시에서 맛있는 것은 멋있는 것이기도 하다. 씨앗을 발라 먹는 마음. 수박씨, 호박씨란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 먼 길을 돌아왔다. 이 작품에서 마음이라는 시어를 제시함으로써 음식이 정신적인 차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미각 경험의 육체성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할 만하다. 수박씨, 호박씨는 1940년 백석이 만주에 체류할 때 발표한 작품이다. 수박씨와 호박씨는 음식이라기보다 어려울지도 모른다. 우리의 경우 더러 호박씨는 먹기도 하지만 수박씨를 먹는 일은 드물다. 수박씨를 주전부리로 먹는 것은 중국의 풍습이라고 한다. 수박씨와 호박씨는 흔히 버려지는 것들이므로 굳이 음식으로 쳐도 가장 사소하고 하찮은 음식에 속한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씨앗이야말로 보편성과 상징성이 가장 짙은 음식이다. 씨앗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신성한 것이 상징이었다. 또한 씨앗은 아직 구체적인 것으로 분화되기 이전의